야 후배야 그 렌즈 마운트 좀 해줘. 네. 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기초에 관한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에 대해서 만졌는데 기초를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렌즈 끼는 것도 모르고 카메라에 먼지를 털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를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기본 3요소, 뭐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장착하기 전에 보통 이 뾱뾱이라고 많이 부르긴 한데 블로어거든요. 이게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아무튼 바람 소리 들리세요? 아무튼 이 블로어로 렌즈 같은 데 보면요 먼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먼지를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털어서. 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센서도 열고 먼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엎어서. 엎어서. 무조건 엎어서. 왜냐면 위로 하면은 먼지가 이렇게 위로 내려오는 성질이 또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내려오는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항상 먼지를 털 때 센서를 연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털고 카메라도 항상 위에서 아래를 방향으로. 근데 먼지 왜 털어? 먼지를 왜 터냐? 먼지를 털지 않으면 카메라에 점 같은 얘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점점점점 이런 게 생겨요. 먼지만 한번 털어주시면은 이제 카메라가 깔끔해지죠. 그러면은 센서 그냥 안경 닦기로 닦으면 안 돼? 오호. 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센서를 열었다고 가정할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보세요. 침 튀기기. 보였어요? 아니? 자, 블로어로 보통 불잖아요. 근데 가끔 이걸 빼먹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먼지가 들어갔어. 아, 이게 조금만 하면 빠질 것 같아. 이러면 생각보다 미세한 침이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침이 들어갔으면 절대 그거를 닦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덮어주시고, 그날은 어떻게든 찍으신 다음에 그런 카메라 AS 센터 가시면 센서 클리닝 하러 왔어요, 이렇게 딱 말하세요. 거기 가면 센서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블로어 같은 거는 하나 사셔서 이렇게 불어주시는 거. 근데 카메라 뒤에 카메라 렌즈 뒤에서 뽁뽁이 하면 안 돼? 해도 되지. 근데 카메라 렌즈 뒤에도 해도 되는데 카메라 전면은 뭐 좀 과장하자면 스크래치가 조금 나도 그냥 큰 티가 안 나게 찍힐 수도 있어요. 근데 후면은 요만큼만,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 스크래치가 나도, 요만큼만 먼지가 들어가도 티가 이만큼 나는 경우가. 그래. 그래서 렌즈 뒷면은 기왕이면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렌즈 뒷면은 특히 렌즈 와이퍼 이런 걸로 기왕이면 닦지 말고, 절대 닦지 말고. 이런 블로어로 렌즈 뒷면에 이렇게 털다가, 근데 도저히 안 돼. 차라리 공식 AS 센터 가서 먼지 좀 털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실제로 겪은 일인데, 어떤 친구한테 시켰어요. 이거 카메라 렌즈를 결합시켜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카메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봤더니 카메라 렌즈를 억지로 힘을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낄 때는 뺄 때? 낄 때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억지로 힘하면 들어가거든요. 자, 카메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 렌즈는 이렇게 빨간색, 여기 빨간색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렌즈들은 하얀색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 선과 이 선을 맞추세요. 이런 들어가거든요. 이 소리. 띵. 자, 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누르는 데가, 누르는 게 있구나. 누르는 게 항상 있거든요. 나도 있나? 소니 보면은 여기 누르는 데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 또 렌즈 빠지니까 너무 누르지 말고 눌러서 빼는 거예요. 눌러서 돌려서. 왜 가르쳐줘?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자, 그럼 카메라를 켰어요. 드라이브 설정 모드가 있어요. 보면은 고속연사, 저속연사 뭐 이런 거 있죠. 다른 건 잘 안 쓰시면 연사, 싱글샷 이런 거 잘 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3요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자, 3요소 하면 어떤 거냐면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보통 S, H, ISO 뭐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어떤 것이냐? 덱카메라는 겉에 ISO와 모든 게 다 적혀 있거든요.
이 보시면은 8000까지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더 빠르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빠른 물체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사진도 있죠. 이런 것들은 셔터 스피드를 15분의 1초, 8분의 1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영상에서 필요한 거고 사진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는 좀 다르긴 한데, 사진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우리가 손을 안 떤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굉장히 많이 떨어요. 지금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떤다고 생각해도 미세한 떨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셔터 스피드가 너무 느리면 이 흔들림이 사진에 다 찍혀요. 그래서 보통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건 최소 기준이에요. 제 렌즈는 35mm, 환산하면 풀프레임에서는 50mm겠죠. 곱하기 2를 하세요. 그러면 최소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125분의 1초.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찍었을 때 떨리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최소. 더 높으면 좋고요. 이거보다 살짝 낮아도 괜찮긴 하지만 기준이에요, 기준. 더 안 떨리고 싶어, 내가 좀 손을 많이 떠는 것 같아, 곱하기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줌렌즈는? 줌렌즈도 똑같죠. 줌렌즈는 이렇게 화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최대 망원을 많이 써, 예를 들어 70mm까지 써. 그러면 140분의 1초 하면 어쨌거나 광각에서는 안 떨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각에서는 그 정도까지 괜찮으니까 140분의 1초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이렇게 찍어 보는 거죠. 매뉴얼로 쓰실 때 그렇게 쓰시는 건데, 뛰는 아이들을 찍을 때, 강아지를 찍을 때, 그리고 빠른 새를 찍을 때 높여주시면 된다. 8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그러면 빨리 지나가는 버스를 찍고 싶은데 밤이야.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서 셔터 스피드를 올렸는데 너무 깜깜하게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ISO입니다. ISO 125,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800. 사진 폼질을 결정하는 거는 ISO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SO는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ISO는. 그러니까 낮을수록 빛을 조금만 받아들이는데 사진이 깨끗해지고, 높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진이 거칠어져요. 노이즈라는 게 많이 끼거든요. 우리가 필름 사진 한번 생각하면은 자글자글한 느낌 있죠. 그거를 노이즈라고 하는 건데, 사진이 깨끗하게 나와. 그러면 ISO를 낮춰야 된다. 125 100. 만으로 가면 갈수록 사진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초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초보자분들을 그럼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제가 썼던 알파 6400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 6400을 기준으로 이 정도 이상으로 올리는 걸 비추할게요. 3200 이상으로 올리는 걸 제가 비추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깨끗한 사진을 얻고 싶다, 1600이나 너무 어두워, 3200까지만. 풀프레임은 한 6400까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 힘들어요. 근데 파트는 풀프레임이잖아요. 6400 이상으로 잘 올려요? 진짜 안 들겠다 싶을 땐 6400 이상으로. 근데 진짜 잘 안 올려.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6400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조리개라는 친구예요. 조리개 진짜 잘 모르겠어. 자, 조리개. 디지털 카메라를 샀을 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원해요. 근데 아웃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리개라는 데에서 나오거든요. F값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배경이 좀 날아가고 사람이 좀 부각되는 거를 아웃포커싱이라고 하거든요. F1.4, 1.8 이런 렌즈들을 쓰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아웃포커싱이 잘 나와서 그래요. 갤럭시에선 인물사진 모드의 효과가 조리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나온다. 제가 한번 이거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렌즈가 단렌즈거든요. 단렌즈 2.0 그리고 높인 값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2.0 하나 둘 11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F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아웃포커싱이 안 되는 거죠. F값을 높이면, 우리가 조리개 값을 높이면 내가 원하는 구간에 화질이 다 맞는다.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자,
자, 근데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무조건 뭐 낮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꼭 아웃포커싱이 좋긴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게 핸드폰 사진이 어떨 땐 좋다라고 하는 게 핸드폰은 아웃포커싱이 안 된 사진 있죠.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펜포커싱. 내가 원하는 이 거리에 있는 그 초점이 다 맞는 거예요. 보통 렌즈들은 F값이 5.6, 8 이 정도 구간이 가장 화질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풍경 사진이나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은 보통 조리개를 5.6 거의 뭐 표준이거든요. 5.6으로 놓고 찍으면은 전부 다 화질이 좋다 해서 이렇게 찍으시거든요. 풍경을 찍는다, 5.6까지 쪼이시는 게 좋다. 사람을 찍는다, 내리시는 게 좋다. 나는 10까지도 가, 풍경 찍어. 그치? 근데 그럼 이것 세 개를 어떻게 조절해야 돼? 조리개부터 조절하는 거예요. 조리개부터 내가 얼마나 좋은 화질로 찍을지 아니면 얼마나 아웃포커싱을 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먼저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ISO는 최대한 낮추세요. 내가 지금은 대낮이잖아요. ISO를 125.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셔터 스피드는 보통 여러분들이 선명한 화질을 원하면 보통 높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대낮이면 최대한 그냥 높이세요. 그 정도 너무 밝게 찍히지 않고 너무 어둡게 찍히지 않는 그 순간을 잘 꽂아가셔서 그렇게 찍으면 좋아요.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밝고 올라가면 어둡게 찍히고, ISO는 올라가면은 밝고 내려가면은 어둡고, 조리개도 낮을 때는 밝고 높아지면 어둡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세 개를 잘 조절하셔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일단은 카메라 반은 성공했어요, 진짜. 성공 아니고 카메라 카메라에 대해서 한다. 이제 돈값 한다. 돈값 하는 이제 그 위치까지 점점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카메라 찍은 거 봤는데 뭐 이렇게 나와? 너무 새까만데? 이러면은 다시 알았어, 다시 핸드폰으로 찍을게 하면은 돈 2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맞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카메라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정말 좀 빠르게 늘 거예요. 이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의 3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만져보셔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